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 감정이 이렇게 속에서 막 이렇게 형편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썼다가 나 너무 짐승 같아. 너무 이런 짐승 생각. 같아. 근데 사람은 원래 짐승이에요. 감정, 내가 가진 기질이나 성향, 뭐 내 스타일, 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중요한데. 맞아요. 관계를 뭐 잘한다는 게 무슨 해결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관계 맺고 내가 거기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의 삶의 영역이 제한되지 않고 인간의 본능인 의존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면서 나의 독립 욕구도 충족하고 이렇게 만족하며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가진 각각을 괜찮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작점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감정이에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보고 또 수용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게 진짜 바람직하게 되는 건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감정을 수용받으면 좋거든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수용받으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수용되는 경험을 하는 거고 부부관계도 사실은 그게 되면 너무 좋아요. 실제로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는 감정 수용을 못 받았지만 결혼해서 남편한테는 너무너무 그걸 잘 받아서 그런 상처도 다 치유가 되고 그 이효리 씨 영상에서 맞아요. 보셨구나. 네. 그게 되게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상처를 더 받고 남의 편이라 그러잖아요. 네, 오히려 남의 편이라 그러고 그 이유가 부부간에 이제 관계가 악화되는 이유가 그대로 수용을 못 해줘서인데 수용을 해준다는 거는 관점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행동을 했는데 그 잘못한 행동을 수용해주냐 마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수용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보통 부부싸움 제일 많이 하는 게 명절 전후나 뭐 어떤 시댁 양가 관련된 그런 행사 후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아까 신우이 앞에서 그런 말 왜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면은 남편분은 마음이 왜 했어는 이게 그 이유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넌 했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남편분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는데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우선 들어요. 왜냐면 나한테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일단 기분 나쁘거든요. 맞아요. 누가 비난하면 아닌데? 이게... 그래서 오히려 더 반감이 생겨요. 네. 그래서 아닌데?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그게 아니라 너가 오해하는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 핑계였구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나를 무시하나? 내 말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또 반감이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감정 싸움이 돼요. 시작은 팩트 싸움이었지만 그래서 감정을 공유하는 걸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내 감정이 이랬다를 얘기하면 좋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당신이 얘기하는 걸 들어서 내 마음이 너무 상했다. 너무 민망했다. 신우이가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우려됐고 이런 식으로 볼까 봐 걱정됐다. 그래서 좀 짜증도 났고 사실 아직까지도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남편은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받아들이고 어떤 점이 그랬어. 뭐 이런 비슷한 감정을 예전에도 또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또 그때 얘기로 나와요.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그거는 뭐 나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식의 감정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은 부부간의 대화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약간 대화법의 스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대화법의 스킬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킬 문제가 아닌 게 이런 관점이 없으면 이런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감정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를 하고 해야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실제로 부부 상담도 이런 대화를 하게끔 코칭을 해주는 거지만 이런 대화를 그냥 코칭해준다고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선은 개개인적으로 접근도 해요. 개개인의 감정을 치료자가 들어주고 그래서 내 감정을 우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게 감정이구나. 자기 감정을 먼저 알아야지 상대방의 마음에도 이런 게 있겠구나.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데 내 감정을 수용 못 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도 수용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내 감정도 모르는데 남의 감정을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나한테 두고 내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내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수용하고 이런 걸 연습하고 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고 그거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고 어떤 기술을 익혀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감정이란 게 있고 그 감정을 조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내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 내가 감정이란 거를 잘 모르고 사는구나. 경험을 해봐야지 그게 알아지는 거죠. 예. 이 책도 저 되게 좋았던 게 어쨌든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 근데 사례랑 같이 좀 써주시니까 이거 내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이럴 때 내가 이런 거를 놓쳐서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 책이 사실은 계획보다 조금 늦게 나와서 방송 스케줄에 되게 타이트하게 오늘 책이 와가지고 겨우 막 다 보셨대요. 근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그냥 진행만 하시면 되고 뭐 이 책은 대충 인터넷 긁어가지고 목차 보고 뭐 출판사에 쓴 서평 보고 서평도 읽었어요.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하면은 그냥 그게 진행일 수도 있는데 책을 보고 거기서 또 느끼고 경험하고 그걸 또 질문하시고 하는 게 내향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 정말 내향적인 인터뷰가 사람의 되게 좋습니다. 강점입니다. 네. 왜냐면 걱정되거든요. 좀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하면 되지 해도 뭔가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내가 불안하니까. 그치, 불안하니까 그래서 또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럼 오히려 더 이게 장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지금 말한 그 불안이라는 감정 역시도 네. 되게 소중한 감정인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스스로 인정을 안 하고 없애야 된다. 외면하려고 하고 맞아요. 내향도 사실은 초면에 불안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고 다 이런 거거든요. 인간관계에서 힘든 분들도 불안이라는 감정이 너무 중요해요. 크게 나눠서 딱 두 가지인데 나는 인간관계를 원하지만 불안해서 회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발적 아싸. 자발적 아싸. 네. 나는 인싸가 되고 싶지만 인싸가 되려고 하다가 상처받고 오히려 더 거부당하고 더 비난받을까봐 자발적으로 아싸를 스스로 추구하는. 하지만 거기서 만족을 못하죠. 저기를 계속 보고 있죠. 어떡해.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회피는 왜 하냐면 불안해서 내가 거절당할까봐. 결국에는 불안이라는 감정인 거고 의존 욕구도 사람마다 이제 기질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 의지 않고 스스로 막 팍팍팍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 때부터 꾸준히 커서도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고 의지하고 싶고 확인받고 싶고 이런 분들이 그게 있어요. 기질인 거예요. 기질이에요. 그래서 의존적인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 불안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유기불안이라고 아이들은 그런 불안이 있어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버릴까봐 내가 버림받을까봐 하는 그런 불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 조금씩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자꾸 외면하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불안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불안을 쳐내려고 하면 감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쳐낸다고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속에서 쌓여요. 그러다가 나중에 더 터지죠. 확. 불안하면 확 터졌을 때 상대방한테 막 의지하고 한 번 연락 안 됐을 때 막 너무 불안하니까 막 그럼 집착하고 더 상처받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이제 뒤인 느낌 받으니까 나를 밀어내고 그럼 더 상처받고 악순환. 그러네요. 악순환이네요. 네. 그래서 항상 핵심, 행동이 아니라 그 감정의 핵심을 둬야 돼요. 내가 지금 감정이 불안하구나. 불안한 이유가 뭘까? 아, 이래서 불안하구나. 그래, 나 불안해.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불안은 뭔가 나쁜 거. 특히 요즘에 멘탈. 불안을 느끼는 거는 멘탈이 약한 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불안 자체를 거부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쌓였다가 터져요. 그래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들이 많잖아요. 막 충동적이고 막 이런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되게 이상한 행동 같은 거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 뭐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회적으로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문화여서 억압하다가 안에서 쌓이다가 누군가 탁 건드리면 확 터지는 거예요. 그게 약간 한 마디일 수도 있고 그럼요. 그냥 정말 작은 행동인데 아주 작은 사소한 큐에서 이 쌓였던 게 폭발돼요. 건드리면 터져요. 그래서 터지지 않도록 스스로 그때그때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고 수용하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죠. 네. 멘탈이 강한 사람의 정의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네. 아주 올곧은 나무는 멘탈이 강한 것 같지만 비바람에 팍 부러지는 거고 네. 대나무 같은 거는 막 흔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게 사실은 튼튼한 거예요. 멘탈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멘탈이 강하다, 멘탈이 약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멘탈이 강한 게 오히려 나를 좀 잘 수용하는 사람이 강한 거다라고 이해를 좀 하면 될까요? 그렇죠. 나의 감정을 수용하고 그 사람이 또 남의 감정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멘탈이 강한 걸로 이어져요. 내 감정을 스스로 수용하고 남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괜히 자격지심을 부여하거나 확대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럴 일도 없고 근데 벽을 친 것 같이 콘크리트한 사람은 오히려 항상 나를 지켜야 되고 근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공격하는 말처럼 들리고
그러면 나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오히려 역정을 내고 과민해지고 네. 사실은 그게 멘탈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방금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자기 감정을 수용을 하려고 노력하면 되나요? 라고 어떤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 사실은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인데 기대지는 않아도 제일 손쉬운 방법은 상대방이 내가 무슨 얘기를 감정 얘기를 하면 그 감정 얘기를 그대로 듣고 아 그랬어 해주면서 계속 내 얘기 들어주고 내 감정 표현하는 거 그거를 하면 돼요. 사람이 표현을 해야지 인식이 돼요. 네. 내가 내 감정 알 것 같지만 말하지 않으면은 머릿속에서 인식도 안 되고 인식되지 않으면은 몰라요. 아이디어도 우리가 회의를 해야지 내 안에 나와요. 있던 아이디어가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냥 쥐어짜면 안 나오고 그거랑 똑같아요. 감정도 표현을 해봐야지 내 감정이 막 나오고 근데 표현을 했을 때 누가 듣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수용해주면은 이게 더 막 힘을 얻어서 막 표현이 되고요. 요거를 돈 주고 하는 게 상담이고 근데 너무 좋고 네. 근데 이제 정말 믿을 만한 가족이든 친구든 나를 판단하거나 섣불리 조언하지 않고 내 편이 돼서 내 감정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고요. 없다. 난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런 주변에 지인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때는 가장 좋은 게 쓰는 거예요. 일기 쓰기. 네, 감정일기라고 보통 말을 많이 네.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 안에 두지 말고 이렇게 밖으로 꺼내야 되는데 이걸 밖으로 꺼낼 때 그냥 뭐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거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감정일기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뭐 이렇게 너무 어려워. 뭐 제목을 써야 되고 뭐 카테고리는 어떻게 나눠야 되나 뭐 뭐 이런 행복 식으로 뭐 이렇게 써야 하나? 네,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감정은 이게 이성하고는 반대 개념이에요. 머리로 사고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 약간은 이제 무의식적인 개념이고 직관적인 개념이고 본능적인 개념이어서 저는 표현하기를 그냥 막 갈겨 쓰세요. 아, 막 갈겨 쓰세요. 네. 떠오르는 네, 대로. 네. 욕을 그냥 써도 막.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정제되지 않게. 원래 감정은 정제되어 있지 않아요. 네. 우리가 표현하니까 뭐 행복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그 행복이 뭐예요? 상처 받았어요.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지. 비속어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그 표현법은 다른 거고. 그래서 단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사람마다 쓰는 단어가 다르구나. 똑같은 단어를 써도 그 사람이 특히 사용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또 물어봐요. 지금 이런 감정이에요. 그럼 그런 감정이 뭐예요?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그 뉘앙스를 다시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상황에서 어떨 때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하다 보면 아, 이 사람한테 이런 감정은 이런 정도의 색깔이구나. 색깔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빨갛다고 그냥 빨간 게 아니라 뭐 약간 분홍도 있고 다홍도 있고 다 다양한 것처럼 자기가 쓰는 단어도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표현해보는 거. 어쨌든 표현해보는 거. 네. 그 유퀴즈에 배우 박보영님 나오셔가지고 자기네 일기를 금고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했거든요. 오, 그래요? 네.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충격받을 만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써놔서. 오, 그렇구나. 네. 너무 좋은 얘기 하셨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 감정이 이렇게 속에서 막 이렇게 형편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썼다가 나 너무 짐승 같아. 너무 약간 이런 짐승 생각. 같아. 근데 사람은 원래 짐승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네. 그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본능도 있고 하지만 또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있는 감정은 본능이라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원칙이 비밀 보장의 원칙. 가족이 와도 가족한테 전달 안 한다. 이런 비밀. 그다음에 지인은 상담을 못하는 이유가 새 나갈까 봐 그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네. 그래서 비밀 보장이 됐었을 때 감정이 편해질 수 있고 일기를 쓰더라도 꼭 금고는 아니어도 열쇠를 잠글 수 있거나 요즘엔 네. 또 이제 IT로 못 비밀번호를 잠그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털어놓는 거 역시도 그 사람이 내 얘기 딴 데 가서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감정을 있는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네. 네. 사람에게 얼마만큼 기대는 게 균형인가요? 균형의 기준점을 알려주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네. 균형이라는 거는 저가 항상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의학은 보통은 피검사 기준이 있고 엑스레이 진단 맞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정신과는 다른 의학이랑 너무 달라요. 하나하나 다 개개인별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균형점도 자기가 스스로 그걸 경험해보고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나를 보니까 너무 치우쳤을 땐 힘들더라. 또 이쪽으로 치웠을 땐 좀 힘들더라. 이렇게 약간의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그걸 맞춰가셔야 돼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좀 알려달라. 나는 한 번에 실패 없이 가고 딱 싶다. 하고 싶다예요. 그쵸. 그런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역시 이거를 이해하시고 하지만 시행착오를 좀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타인이 아닌 가장 가까운 남편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자존감이 나를 좀 하찮게 여겨지게 만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계속 이어온 저의 가장 힘든 자존감을 건들기 때문인 것도 같고, 또 서로 살아온 성향이 달라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좀 위축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부부는 서로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가도 서로 감정이 상할 때는 상대방이 제일 상처받을 만한 말을 골라서 하게 돼 있어요. 이야, 그거는 진짜 못됐네요. 그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뭐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돼 네. 있어요. 왜냐면은 나도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를 그러네.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팍팍팍 나와요. 저 사람이 이 말하면은 상처가 되겠지. 상처받겠지. 아. 그래서 부부싸움이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관점을 저 사람이 일부러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서로 사람이고 사람 생각보다 별로고 그 안에 감정적으로 서로 상한 게 있어서 이렇게 커지는 거구나. 정말 감정을 서로 교감하는 대화를 나눠보자인데 이렇게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대화를 하려고 하면 상처만 주고받고요. 평상시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 보통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거든요. 뭐 대화에서 뭐해? 뭐 먹었어? 이 그쵸, 정도죠. 그쵸. 근데 감정을 물어봐야 돼. 항상 사람은 하루에도 무궁무진한 감정이 있어요. 오늘 어땠니? 뭐 먹었어가 아니라 이거 먹으면서 어때? 어. 무슨 느낌이야? 네. 그러면 이거 먹으면서 뭐 옛날 당신하고 뭐 옛날에 이거 먹었던 생각나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또 감정이 서로 막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 마지막 한마디, 책 홍보 한마디 해주시고 끝내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뭐 인간관계 잘해서 해결사대라가 아니라 관심의 초점을 자기한테 가지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 네.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관심의 초점을 나로 옮겨서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어떻게 감정을 이해하고 헤아리면 되는지 어떻게 위로하면 되는지를 코칭한 책이에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서툰 분들은 따라 하시면 분명히 자기 마음과 친해지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존감이 회복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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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